2003년 10월 17일 오후 1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이발소에서 여주인 43세의 김씨가 목 왼쪽 아랫부분을 흉기로 찔린 채로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사막에 있는 것을 여동생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시 이 이발소가 있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발소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 바로 앞은 왕복 6차선의 대로변이었고 한마디로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죠. 김씨의 이발소는 남성들의 머리만 깎아주는 그런 평범한 이발소는 아니었습니다. 이발소로 위장한 성매매 퇴폐업소 형태였습니다. 이발소는 속임수였던 것 뿐이었죠. 김씨는 사건 발생부터 1년 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도사인 여동생이 가끔씩 언니 김씨를 도왔다고 해요. 이발소에 손님은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 이발소 여주인 김씨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좀 달랐습니다. 우선 피해자 여주인 김씨는 가운을 입은 채 숨져 있었어요. 여주인으로 봐서 성폭행인가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성폭행을 당한 정황도 심하게 저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발소에 돈을 노린 강도였을까요? 하지만 이 또한 금품, 돈 다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범인의 지문이나 신발 자국 등 추측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황. 현장에서 범행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김씨의 시신은 목 부분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목 부분이 보통 흉기에 찔린 경우에는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많은 양의 피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이나 바닥에 온통 피로 흥건하고 그러면서 범인의 옷에도 피가 상당량 튀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상하게도 사건 현장에는 피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 범인이 살인 후에 핏자국을 물로 씻거나 닦은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안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다 조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혈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의 부검 결과 여주인 김씨의 사망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고 사망 추정 시각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사이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바로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이발소 근처엔 CCTV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발소 바로 앞은 6차선 대로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제보를 기다려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항 또는 살기 위해 범인에게 저항한 흔적이 시신에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 범인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해서 단 한 번 피해자의 목을 단박에 찔러 살해했죠. 시청자 여러분, 말이 살해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단 한 번의 흉기질로 사람을 정확하게 살해했단 말이죠. 저항할 틈도 남겨주지 않은 채로 능숙하게 말이죠. 경찰은 시신의 사인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청부살인. 시신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시신의 양팔에 누군가가 강하게 김씨를 잡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사건 당시 김 씨의 뒤에 있던 누군가가 김 씨의 양팔을 강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앞쪽에서 예리한 흉기로 찌른 것 같다라는 가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범인이 2명에서 3명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2003년 10월 17일 오전 7시 50분, 이때 여동생이 언니인 김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에 이발소로 나와서 가게 좀 봐달라는 언니의 전화. 그래서 동생은 1시 30분쯤에 이발소로 출발합니다. 이발소 문을 열자마자 적막과 싸늘한 느낌이 감돌았죠. 그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죠. 동생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범행 시간은 동생이 언니와 통화했다는 시신 발견 직전인 오전 7시 30분 이후부터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로 보고, 이 당시 이발소를 출입했던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방문한 손님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경찰은 김 씨한테 원한이나 돈 문제로 다퉜던 인물, 퇴폐 이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단골을 수사 명단에 올립니다. 같은 건물 4층에 인력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발소 손님의 많은 부분이 인력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인력사무소에 출입하던 건설 인부, 우범자, 동종 전과자 등 1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죠. 보통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들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인물,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마지막에 만나거나 혹은 통화했거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부터 의심해가며 용의자의 폭을 넓혀갑니다. 경찰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피해자와 가장 마지막에 통화를 한 사람, 그리고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 바로 피해자 김 씨의 여동생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여동생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만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시신 발견 외에 전혀 접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남편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중 수사를 합니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남편이었죠. 김 씨가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김 씨의 명의로 된 재산은 대략 3억가량. 김 씨가 죽게 되면 금전적으로 수혜를 받는 남편이었죠. 남편을 의심하게 된 것은 주변 지인들의 평소 김 씨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와 별거 중이었고 가장 범인으로 의심되는 남편. 하지만 남편 또한 알리바이가 확고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남편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정확한 알리바이도 입증이 되어 남편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김 씨는 원래 주변인들과의 왕래도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 당시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현장에 단서도 없으며 시신에 남겨진 단서도 없었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합리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의심은 여기가 퇴폐업소였잖아요. 마지막 손님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퇴폐 이발소의 경우 낮보다는 밤이나 새벽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보통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물론 종업원이 몇 명이냐, 개인 사정에 따라 약간의 운영 시간대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 24시간 영업하지 않더라도 밤 장사를 안 하고 낮 장사를 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밤에 장사를 거의 다 하죠. 늦은 밤이나 새벽 손님의 경우에는 이발소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는데, 이런 경우 아침까지 이발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4층에 인력사무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발소에서 잔 손님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범행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벌어졌고, 범인이 몰래 빠져나갔다면 목격자 찾기는 지금처럼 힘들겠죠. 8시에서 9시, 이 시간대가 아침 출근하느라 바쁜 시간대고, 주변 상가들도 이제 오픈 준비로 바쁘거나 혹은 아직 문을 안 연 가게도 많을 시간대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상가가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출근하거나 지나다니는 사람들 속에 섞여버리면 관심 있게 보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이발소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분하기도 솔직히 쉽진 않을 거예요. 경찰은 자기 판단과 생각의 그 고정관념에 딱 잡혀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신만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뭔가 이거 같다 싶으면 모든 증거들이나 단서들을 그것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봐야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대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 사건도 그래요. 면식범이지 않을까? 가게를 많이 왔던 사람, 혹은 원래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경찰은 말하지만 생전 처음 오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범인이 2명에서 3명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뒤에서 잡고 앞에서 찌르고, 하지만 1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건 현장은 퇴폐 이발소였어요. 24시간 영업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오며 밤이나 새벽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누구든지 돈만 내면 이곳에 와서 쉬었다가 나갈 수 있는 곳. 모종의 트러블로 인한 사망, 살인 사주로 인한 사망일 수도 있겠죠. 이발소에서 없어진 물건도 없는 것을 보아하면 금품을 노린 강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범인은 단 한 번에 김 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칼을 잘 쓰거나 여러 번 써본 사람의 소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범행 흉기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평소에 휴대하고 다니던 걸로 한 건지 아니면 이발소에 있는 걸 사용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범인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했다라는 거죠. 청부살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살인 전문가를 2~3명이나 보낸다? 말이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단 한 번 목을 찔렀고 바로 사망했다. 더욱이 의아한 점은 사건 현장에 피가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닥에 흥건했던 피는 범인이 모두 치우고 밖의 동태를 살피며 자연스럽게 거리의 사람들과 섞여 사라졌다. CCTV도 없으며 목격자도 없습니다. 범행 도구나 남겨진 단서도 없고요. 정말 경찰의 추정대로 청부살인일까요? 이발소 여주인 김씨가 살해된 뒤 이 이발소가 있던 지하층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라 임대가 안 돼서 한동안 비어져 있다가 이후 한 업체가 입주했는데 종업원들이 야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쿵쿵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 이상한 실루엣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주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 씨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천경찰청 미제사건팀은 이 사건을 인천의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흥이었습니다.